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풀고 있는 내용은 네이버 밴드나 또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4회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의와 관련돼서 틀린 내용입니다. 용어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환매권도 중개재산 권리라고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환매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죠. 민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번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합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고요? 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가 중요하죠. 반복적으로 한 경우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으로 한 경우 반복적으로 했는데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X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를 고발했는데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고 중개업은 많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이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컨설팅업자라도 컨설팅업자가 만약 컨설팅만 하고 중개업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는 않겠죠. 컨설팅은 특별히 자격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개업공개사 아니고요. 5번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물을 수행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로 기재하면 결국 서울의 은평 뉴타운에서 있었던 판례인데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5대5로 먹기로 했습니다. 그 보조원이 40억짜리를 은평 뉴타운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3억을 중개보수로 받기로 했습니다. 욕심이 나니까 커피숍에서 보조원 혼자 계약서를 적으면서 개업공개사 이름에다 보조원 자기 이름을 적어버렸습니다. 결국 무등록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이다.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다음은 5번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등록 후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3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한 것과 마찬가지죠. 휴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월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3개월 이내 원칙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휴업기간은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한 번 신고하면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6월 초과할 수도 있죠.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X입니다.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됩니다.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휴업기간 변경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처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 때 등록증을 이미 반납했습니다. 변경신고는 휴업을 했다가 기간을 변경하니까 첨부할 수가 없겠죠. 재개신고도 첨부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초과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 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6월 초과 휴업을 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되지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4번에 보면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을 해야 되고요. 재개,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됐기 때문에 또 첨부할 수 없습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개설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인가 여부를. 인가라는 말은 협회 설립 인가라는 말밖에 없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 등록 처분 통지는 14일이 아니라 7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2번은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하죠. 그래서 광역시장 X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분양대행. 주택상가 분양대행은 합법적이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적법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속공개사가 개업을 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속공개사가 그만두지도 않고 개업을 하면 이건 이중소속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에 해당되죠. 이중소속. 상도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직원이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취직되어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좋은 물건 빼돌려서 자기 사무소에서 중개를 할 수도 있겠죠.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공개사는 등록이 안 됩니다. 즉 개업이 안 됩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5번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A광역시 얼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했는데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얼구니까 갑구, 월구, 구가 다르니까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하고요. 3번 상가주택분양대행은 법인이 겸업할 수 있고요.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6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5번에 보면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을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